우리 아이들 잠들었어요? 그럼 어서 모이세요. 이곳은 육퇴 놀이터 김태은의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입니다.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의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지. 할 수 없어 난. 두세 번 더 길을 돌아갈까. 정막 짙은 도로 위에 걸음을 보갠다. 아무 말 없는 대화 나누며 주마등이 길을 비춘 먼 곳을 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더 갈 수 없단 걸. 한 발 한 발 이별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지. 아파할 수 없어 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난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에 저는 아나운서 김태은이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육아맘 대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곳들, 나들이 장소들 소개해 올리고 있고요. 또 육아 정보들, 꿀팁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본격 육아 힐링 방송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라섹술 해가지고 눈이 안 보여서 여러분들께 음악 저의 또 요즘 최애 플레이리스트를 공개를 하면서 1시간을 채워갔는데 한 2주 안 되게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사실 저는 눈 수술을 하면은 바로 눈에 보이는 줄 알았거든요. 한 일주일만도 금방 보이겠다 싶었는데 제가 워낙에 시력이 안 좋았기도 하고 라섹은 조금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 한 4, 5일 정도는 정말 눈이 너무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이제 통증은 없고 그냥 눈만 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안경 안 쓰고 렌즈 안 끼고 있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인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안경을 썼거든요. 그리고 중3 고등학교 때 렌즈 이제 좀 끼기 시작하다가 대학교 때부터는 거의 바깥 생활을 할 때는 렌즈를 껴왔는데 와, 이 두 가지만 빼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닫고 우리 아이들 시력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눈에 좋은 당근 많이 먹어야 되겠다 라고 또 엄마의 마음으로 다짐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날씨가 비가 막 내렸다가 추웠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또 비가 막 내렸다가 바람이 엄청 불다가 어제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다시금 덜 추워진 만연한 가을 날씨로 돌아왔어요. 좋더라고요. 올해는 유독 가을이 긴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그 겨울이 오겠죠. 그나저나 독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애기들도 독감 예방주사 맞췄거든요. 여러분들도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예방주사 맞춰서 아이들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겨울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창가에 내려오는 달빛이 내 맘을 스쳐요. 잠들지 못한 밤에 홀로 그대의 이름을 불러요. 해달픈 목소리가 그대의 숨결마다 차가운 바람에 날 시려오고 아프게 멀어져간 그리운 그대 모습 다시 눈물처럼 차오른다. 달빛에 그려지는 잊지 못할 나의 사랑아.
그동안 나만 몰라서 놓치고 있던 정부와 지자체의 보석 같은 지원책들. 또 그동안 나만 몰라서 못 갔던 놀이공간, 전시, 체험, 관람, 테마파크, 나들이 장소까지 이 모든 걸 지원한다. 육아 지원 소. 네, 육아 지원소 시간입니다. 저희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에서는 여러분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원책들 새로 나온 것들이 있다더라. 그리고 아이들과 데리고 갔더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더라. 등등등 인스타그램에서 김태은 아나운서 혹은 MYPINKPEONY DM 보내주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요. 내년도 국공립 사립 유치원 입학이 11월 1일부터 처음 학교로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엄마로서 궁금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립 사립 유치원 유아 모집을 위한 처음 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월요일에 밝혔고요.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서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 관리 시스템입니다. 전국 모든 국공립 그리고 사립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처음 학교로의 회원으로 가입한 뒤에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3지망까지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이 돼야지만 우선 모집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 조건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일반 모집 같은 경우는 뭐 사전 접수 그리고 본 접수 기간에 맞춰서 접수하면 되고 일반 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일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모집 해당 자격의 경우에는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유아는 온라인 자격 검증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기타 유치원별 우선 모집 대상은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일반 모집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되면 2, 3희망 추첨은 제외가 되고요. 2희망 유치원에 선발되는 3희망 추첨을 제외합니다. 또 아울러서 교육부는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4학년도부터 온라인 현장 교차 원서 접수 그리고 서비스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로 업무 간소화, 관심 유치원 등록 기능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을 새롭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유치원 원서 접수할 때 현장 혹은 온라인 접수 중에 한 가지 방법만 선택을 해서 접수를 할 수 있었지만 2024학년부터는 현장, 온라인 교차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편리해졌다라는 평가고요. 또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인용 PC 그리고 모바일에서 모두 동일한 시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동시 접속자 과다로 인한 접속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발 결과도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서비스에서 10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서 직장건강보험 자격 득실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서 방과 후 과정 지원 때 맞벌이 자격 증빙을 위한 학부모의 서류 제출 굉장히 불편했죠? 이것을 줄어들게 할 거다. 부담도 줄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부모는 관심 유치원 등록 때 해당 유치원의 모집 인원 변동 등을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서 처음 학교로를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처음 학교로 팜플렛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교육부 교육복지 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52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인 053-714-0365로 연락해 보시면은 안내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전화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내년도에 이제 유치원에 입학하는 친구들 11월 1일이면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행사 이제 축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박재정 씨가 오셨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노래는 물론 잘하시고 말씀도 엄청 위트 있게 잘하시고 또 마음도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심을 담아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그리고 성시경의 다정하게 안녕히 듣고 올게요.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너에게 가다가 우리 추억 생각해봤어. 처음 본 네 얼굴 마주친 눈동자 우와 가까스로 본 너의 그 미소들 손을 잡고 늘 걷던 거리에 첫눈을 보다가 문득 고백했던 그 순간 가보고 싶었던 식당 난생 처음 준비한 선물 고맙다는 너의 그 눈물들이 바뀔까봐 두려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어쩔 수 없을걸. 문득 너의 사진 보겠지. 새로 사귄 친구 함께 웃음 띤 네 얼굴 보며 말할 수 없을 묘한 감정들이 힘들단 걸 알지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한 번은 널 볼 수 있을까. 이기적인 건 나도 잘 알아. 그땐 그럴 수밖에 없던 어린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 그댈 정말 사랑했단 말.
않다 말하기엔 괜찮지가 않은 나. 그래서 오늘도 미안. 근데 말야 정말 내게서 널 빼면 그게 나인 걸까. 네가 없는 낮과 밤이 끝없이 이어진다잖아. 너라는 공기도 없이 숨 쉬란 거잖아. 분명하게 반짝거리던 사랑 네 모든 것들이 흩어진다. 아프지만 안녕히. 언뜻 네 웃음이 떠오르면 오래 아무것도 못할 텐데. 시간은 고여있고 네 어깨 위엔 달빛 그렇게 멈춘 우리들. 근데 말야 나는 너의 세상 밖에서는 하루도 자신이 없는 걸. 네가 없는 낮과 밤이 끝없이 이어진다잖아. 너라는 위로도 없이 견디란 거잖아.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사랑 내 모든 것들이 부서진다. 사라진다. 아프지만 다정하게 안녕히 와. 내게서 널 빼면 내가 아닌 거잖아. 분명하게 반짝거리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흩어진다. 나의 사랑을 안녕하길. 자, 이번에는 아동학대 관련된 법무부의 정책이 새롭게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법무부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살해자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는데요. 기존에는 살인 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인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 아동의 의사 그리고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친척 등의 피해 아동의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임시조치 연장,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임시조치 연장의 경우에는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는데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하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 청구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신속하게 법원의 임시조치 연장,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일정 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이수명령병과 이게 뭐냐면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그러니까 병과라는 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게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정비가 됐고요. 지금까지는 유죄 판결 선고 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유죄 판결 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이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동학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그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죠. 뭐 처벌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모든 아이들이 늘 언제나 행복하게 꿈을 꾸고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어른들만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노력해 보자고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모두 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요즘 식중독 이야기가 많아서 식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의 사계 그리고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올게요.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다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언제야 봄이던가 맞아 그땐 한참 서로가 셰익스피어의 연극 같은 마지막이 될 사랑 마주한 듯 둘밖에 안 보였나 봐 다른 걸 좀 보고파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서로를 그리워했고 서로를 지겨워하지 그 긴 낮과 밤들이 날 까먹슬기 전에 우리 다시 반짝이자 또 계절이 바뀌잖아 I gave you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자,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과 건강하게 가을을 나을 수 있는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식재료 취급이나 조리, 보관이 부주의할 경우에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데요. 여름 다음으로 가을에 식중독 발생이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을철은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하죠. 그래서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쉽고 식품의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세척, 소독, 익혀먹기, 끓여먹기, 보관 온도 준수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동일한 싱크대 사용을 해서 여러 식재료를 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소 먼저, 그 다음에 육류, 어류 순으로 세척을 해야 합니다. 또 사용한 싱크대는 세제로 세척하고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을 해야겠죠. 그리고 주로 가열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샐러드나 겉절이 등을 위한 식재료는 꼭 이렇게 염소살균제 등에 5분간 담근 후에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을 해서 조리하는 것이 좋고요. 육류나 달걀 등의 중심 온도 75도 그리고 1분 이상 그리고 굴, 조개 등의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을 해서 완전히 익혀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식수는 생수 혹은 끓인 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밥 많이 먹죠. 야외 활동할 때. 그때 달걀 지단, 햄 이런 것들은 가열 조리가 끝난 식재료. 그리고 단무지, 맛살,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식재료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되고요. 모든 식재료는 충분히 익히고 식힌 후에 용기에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는 비교적 온도가 높죠. 그래서 조리식품을 보관하면은 식중독균의 증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에는 꼭 아이스박스를 이용해야 되고 10도씨 이하로 이동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을철도 건강하게 지내야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저는 다음 주에도 우리 아이들과 어떠한 곳을 가면 좋을지 나들이 장소를 한번 찾아올게요. 그래야지 또 식중독을 예방하는 걸 실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테니까요. 또 다음 주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노래 듣고 올까요?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침묵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든든한 육아 선배가 있고 또 육아 동료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육아 팁을 전해드릴게요. 육아 팁톡. 네, 육아 팁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가 아빠 아기씨와 엄마 아기씨는 어떻게 만나? 라고 난처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얼머부리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에 눈을 뜰 때 되면은 계속 그런 걸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좀 거쳐야 되는 일인데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4세 이후 아이들은 성 역할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와 또 이성 친구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 보고 싶어하고 또 성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부모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아이는 성을 감추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아빠 아기씨와 엄마 아기씨는 어떻게 만나? 라고 질문을 하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아빠 몸에서 나온 아기씨가 엄마 몸에 있는 질이라는 길을 통해 자궁 안에 들어가서 엄마 아기씨와 만나는 거야. 라고요. 단어를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애매하게 표현하거나 뭐 둘러둘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뭐 남자아이들은 왜 나 고추 만지면 안 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럴 때도 아이 창피해 이상하잖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곳이어서 잘 보호해 줘야 해. 자꾸 만지면 병균이 들어가서 아플 수도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 부모님이 내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해줬구나, 잘 이야기를 해줬구나 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뭐 장난치는 게 아니다 이런 걸로는 아주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는 매우 소중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대답이 되셨을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부모가 부끄럽게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부끄러운 걸로 이제 받아들이니까 명확하게 친절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소중함을 일컬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때론 힘들고 지치고 그럼에도 때론 행복했나요? 힘든 마음엔 위로를, 지친 마음엔 응원을, 행복한 마음은 더 큰 행복으로 토닥토닥 행복 육아. 소스윗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친정엄마의 생신이에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아침에 그만 깜빡했지 뭐예요. 오후에 문득 생각이 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엄마 미안해 라면서 전화했는데 엄마는 오히려 아이고 아이들 키우면서 뭐 나까지 챙겨 너가 고생이지 하면서 저를 챙기고 걱정하시네요.
정말 친정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 키웠을까 싶을 정도로 늘 곁에서 아껴주시고 사랑 주신 우리 엄마. 사랑하고 사랑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투자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 5학년 아들 맘이에요.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희 이번에 저희 집 장만해서 이사해요. 10년간 저희 부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제 저희 아들 방도 번듯하게 멋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편안한 거실 그리고 널찍한 주방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새로운 집에서는 더 기쁜 일만 가득할 것만 같아요. 당신은 날 설레게 만들어 조용한 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참 행복했고 내일은 우리 더 행복할 거예요. 김태은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밤 너를 생각하면서 유치한 노래를 들으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난 너를 기다리면서 유치한 노래를 부르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나를 떨리게 하나요 그대 왜 나를 설레게 하나요 자꾸만 오늘도 잠 못 이루는 이 밤 아름다운 그대 나를 아프게 하나요 웃는 그대 왜 자꾸 설레게 하나요 하염없이 오늘 밤 잠이 오질 않네요 보고 싶은 그대 당신이 날 힘들게 만들어 갑자기 내 마음 자꾸만 멍들게 얼마나 잠 못 들게 하는지 고요한 내 마음 항상 시끄럽게 매일 같은 밤 너를 생각하면서 유치한 노래를 들으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난 너를 기다리면서 유치한 노래를 부르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나를 떨리게 하나요 그대 왜 나를 설레게 하나요 자꾸만 오늘도 잠 못 이루는 이 밤 아름다운 그대 나를 아프게 하나요 웃는 그대 왜 자꾸 설레게 하나요 하염없이 오늘 밤 잠이 오질 않네요 보고 싶은 그대요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면서 유치한 노래를 들으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